안녕하세요, 페이스토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워홀 팁입니다. 제가 이제 겪은 걸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오면 좋을 게 뭔지, 가져오지 않으면 좋을 게 뭔지, 또 서비스 추천이라든가 비용 아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짜잘짜잘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파트는 한국에서 가져오면 좋은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사면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캐나다에선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돈 주고 사면 좀 아까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져오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입니다. 스킨, 로션, 크림 같은 피부에 바르는 기초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국 화장품 요즘 전 세계에서 되게 핫하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은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면 그게 되게 비싸지거든요. 캐나다에서 한국 브랜드를 사면 당연히 브랜드 값이 껑충 뛰겠죠. 수입되어 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캐나다 브랜드를 쓰자니 뭐 유명한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화장품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 돈 주고 그냥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살 바엔 돈 좀 더 주고 좀 유명한 거 쓰자 그래가지고 키엘이랑 러쉬만 쓰고 있는데 한국 브랜드가 좀 그립더라고요. 되게 가성비 좋고 제품 퀄리티 괜찮은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쟁여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수입 제품 쓰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캐나다가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피부가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뭔가 비싼 거랑 좋은 브랜드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 썼었는데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선크림이랑 선글라스입니다. 캐나다가 태양이 진짜 강하거든요. 자외선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근 한 15년 만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살이 탔는데 얼마 전에 보우강이라는 곳에서 카약 타다가 한 3시간 탔거든요. 3시간 타니까 다리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갔는데. 근데 웃긴 거는 덥진 않았어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살갗 벗겨진 일이 잘 없었는데 캐나다 와서 살갗 벗겨지고 덥지도 않았는데 살갗 벗겨지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크림이랑 선글라스 꼭 가져오셔서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세 번째로는 상비약 가져오시면 좋아요. 타이레놀 이런 것들 캐나다에도 있긴 한데 비쌉니다. 한국은 뭐 한 5,000원, 만원이면 쓰는데 여기는 2, 3만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 사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번째로는 변압기 가져오시면 좋아요. 이 나라 110V 쓰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콘센트가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변압기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저처럼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꼭 챙겨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나다가 안경 맞추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는 안경을 맞추려면 의사를 먼저 만나야 되고 그럼 검사 비용이 들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한국은 정말 싸게 맞추면 2, 3만 원이면 안경 맞추죠. 여기는 검사비만 5만 원, 6만 원 나와요. 그리고 안경 할 값 따로, 뭐 안경 택 값 따로, 거기다가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이 되게 안경이 빠르게 나오고 싸게 나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쓰시는 분들은 꼭 여분의 안경을 2개, 3개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검정색 신발이랑 바지입니다. 검정색 신발이랑 바지는 음식점에서 일을 한다거나 캐나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드레스 코드로 검정색 바지와 검정색 신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서버라든가 어떤 서비스직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검정색 바지와 검정색 신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들 갖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검정색 상의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한 벌 정도 갖고 오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팔긴 하는데 굳이 있는데 일하려고 이런 거 사긴 좀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거 싼 거 하나 가져오신 거 추천드리고, 여섯 번째는 방수 신발입니다. 캐나다가 눈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수 신발은 꼭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도 방수 신발이 있었는데 설마 눈이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그리고 난 도심에 살 건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와서 하나 샀어요. 방수 신발은 있으시다면 부츠 같은 거 하나씩 갖고 오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 여덟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샤워기 필터예요. 캐나다에 물이 석회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석회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피부 트러블 난다고 하시니까 샤워기 필터 갖고 오시는 걸 추천. 이것도 여기서 사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기 필터는 한국에서 구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가져오면은 굳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트예요. 겨울 코트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코트 입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캐나다의 겨울의 디폴트 값은 한국에서 약간 많이 추운 날 기준이에요. 영하 5도, 10도 기본이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사실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코트는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굳이 갖고 오시지 않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비싼 옷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캐나다는 길거리가 되게 더럽고 대중교통도 되게 더러워요. 저는 토론토에 있을 때 절대로 대중교통에 앉지 않았거든요. 항상 서서 다녔는데 그게 너무 느낌이 더러운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토론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의 홈리스들의 집이기 때문에 다 거기 누워서 자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외출복도 입고 막 바로 빨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진짜 너무 더럽기 때문에 비싼 옷 가져오지 마시고, 물론 세탁하면 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일단 세탁기가 좋지 않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싼 집에 살지 않겠죠. 렌트하면은 들어있는 세탁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질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상합니다. 옷이 상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조금 아끼는 옷이 하나 상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싼 옷 가져오지 마시고, 또 워낙 여기 나라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라 세탁소가 되게 비싸요. 막 기본 몇만 원씩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좀 상해도 되는 옷 이런 것들 갖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여름옷 그렇게 많이 갖고 오셔도 될 거예요. 한국 여름과 비교했을 때는 캐나다는 정말 쾌적하다고 해야 될까요? 덥지 않거든요.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있는 캘거리는 저는 8월에도 긴팔 입고 다녔어요. 여름에 평균 온도가 13도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한국으로 치면 3계절만 있는 느낌이긴 해요. 5에서 6개월 정도 겨울이고 나머지 반반은 봄, 가을 느낌이기 때문에 여름이 한 2, 3일 있을 겁니다. 가끔 한 번씩 더운 날이 있는데, 그것도 뭐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옷 마냥 갖고 오셔도 돼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땐 반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캐나다 와서는 반바지를 그렇게 많이 안 입은 것 같아요. 다음 항목은 소소한 팁입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핸드폰 개통하실 때 통신사 가입비 내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입비 굳이 안 내셔도 됩니다. 보통 가입비 70$ 정도 요구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거 안 내거든요. 만약에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야 나 그럼 해지할 거야 라고 하면은 가입비 면제해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라고 하는 곳들은 거르시고요. 보통 한국에서 개통하시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내라는 곳도 있고 안 내도 된다는 곳도 있거든요. 안 내도 된다는 곳 찾으셔서 꼭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통신사 가입하실 때 그렇게 비싼 거 쓰실 필요가 없는 게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뭘 못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안 찍게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0기가를 쓰고 있는데 20기가를 한 달 동안 다 못 써요. 저 여기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토론토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못 보니까 데이터 나갈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요금제가 표기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통신사마다 다르고 전화해가지고 나 통신요금 안 깎아주면 통신사 교체할 거야 이러면은 통신료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9,000원에 20기가 5G 플랜을 쓰고 있는데 이건 되게 싸게 나와서 프로모션을 잘 잡은 거고 보통 39,000원에 한 50기가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요금 쓰지 마시고 한 39,000원 정도면은 통신사 요금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통신 요금은 한국보다 좀 싼 것 같아요. 핸드폰 요금만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은행 계좌 만드실 때 프로모션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를 만들어두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기 때문에 뉴커머 프로모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계좌 유지비를 면제해 주는데 이 프로모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돈을 주는 프로모션을 같이 해요. 은행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400를 주고,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계좌를 튼 다음에 통신요금 같은 거를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비용 이런 걸 자동이체 해놓는다거나 또는 어떤 공과금을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해놓는다거나,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 하나 두 개 정도 요구를 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내 급여 통장을 만들 경우에는 프로모션비가 나오거든요. 그게 보통 300에서 $4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꽁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챙겨서 혜택 받으시고, 저는 은행 계좌만 3개를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건데 이 프로모션 노리고 만든 건 아니고 그걸로 한 1,000불 받은 것 같아요. 은행 계좌 만든 걸로만 한 1,000불 받아가지고 잘 썼고,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TD 많이 쓰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CIBC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은행원분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CIBC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계좌가 공짜고 TD는 1년 공짜거든요. 그리고 CIBC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데 신용카드가 혜택이 괜찮습니다. 제가 쓰는 CIBC 신용카드가 뭐 식료품점 3% 캐시백 해주는 건가?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들은 연회비 조건이 있는데 이 CIBC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됐었어요. 뉴커머 프로모션이랑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뭐 CIBC가 아니더라도 캐나다에 5대 은행이 있거든요. RBC, BA, CIBC, 스코샤뱅크, TD 이렇게 5대 은행이 있고 그 외에 작은 중소은행들이 몇 개 있는데
은행마다 프로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은 은행 고르셔가지고 프로모션도 꼭 받으시고 혜택도 잘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특히 신용카드는 제가 아멕스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개 정도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로모션 때 신용카드를 자동 결제를 해놓으면 보통 프로모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만드셔가지고 프로모션 돈 꼭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은 꼭 와서 보고 계약하세요. 저는 한국인 집에서도 살아봤고 외국인한테 렌트를 해서도 살아봤는데 한국인 집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신기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집을 쓰기로 하네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깨끗하게 쓰니까. 근데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 분들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좋은 집주인분 만나가지고 되게 싼 가격에 살았었는데 토론토에서. 캐나다에 오셔서 키즈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크레이그리스트 이런 데에도 집이 많이 올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집 구하는 팁 올려둔 거 있는데 제가 시행착오랑 이런 거 다 올려줬거든요. 그 영상 한번 잘 보시고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지고 좋은 집 구하시길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추천 서비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던 어플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버 멤버십 추천드립니다. 어느 곳에 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중교통이 캐나다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버를 탈 일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버 이 멤버십을 가입해 놓으시면은 이게 한 달에 한 10불인가 하는데 우버 비용이 한국 택시보다 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버이츠를 시켜 먹을 때도 이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좀 배달 음식 좀 시켜 먹고 택시를 좀 탈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우버원 추천드리고, 보통 이게 첫 달은 프로모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해지한다 그러면 또 한 3달 연장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3달 우버원 써보시고 거의 공짜로 써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싶으시면은 계속 쓰셔도 되고, 내가 많이 안 쓸 것 같다 싶으면 취소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어플은 트랜짓이라는 어플이에요. 보통 해외 나가시면 구글맵 많이 쓰시는데 대중교통 탈 때 구글맵이 되게 안 맞아요. 반면에 이 트랜짓이라는 어플은 되게 시간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캐나다가 워낙 대중교통이 시간이 지 맘대로여가지고 절대 정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트랜짓이라는 어플을 까셔서 어디 가실 때 늦지 않도록 이 어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릴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이런저런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뭐 첫 달 공짜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가끔씩 학생이야 라고 해서 학생 할인 해줄게 그러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 할인 6개월 해주고 그러거든요. 6개월 공짜 이런 걸 주는데 아마존 프라임이 되게 유용해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쇼핑 시즌 앞두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달 무료 반품이 되고,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택배비가 비쌉니다. 근데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택배비가 다 공짜죠. 그리고 되게 빨리 오고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엄청나게 빠른 택배, 쿠팡의 로켓 배송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여기 택배가 답답할 수 있는데, 저도 저번에 베스트바이에서 맥북 샀다가 일주일 걸렸거든요 오는데. 근데 아마존은 보통 길어야 2, 3일이고 보통 다음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은 저는 있으면 꽤 마음 편하실 거예요. 특히 쇼핑 시즌에 평소에 안 쓰시면은 그냥 할인 프로모션만 받으시다가 안 쓰실 것 같으면 취소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왜 추천드리냐? 한국보다 쌉니다. 한국 지금 15,000원 정도 하죠. 캐나다는 13,000원이고 22,000원이면 가족요금제까지 가능해요. 가족요금제로 3인인가 4인까지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싼 게 없는 것 같네요. 핸드폰 요금도 비싸, 유튜브 프리미엄도 비싸. 아무튼 간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3,00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세금은 따로입니다. 그리고 연간 요금제로 끊으시면은 지금 13만원이고 세금 따로 붙고요.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미덥이라는 어플인데요. 친구들 만나는 어플로 되게 좋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모임인데 저는 여기서 독서 모임에 나갔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K-드라마 모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 나가는 것도 한국에 호감이 있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친구가 되기 쉽겠죠. 그 외에도 워낙 여기가 이민자들이 많고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랭귀지 익스체인지 모임이 이 어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어학원을 안 다닌다, 그럼 이런 모임 나가셔서 친구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틴더 혹은 힌지, 범블 이런 소개팅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 만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친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틴더는 잘 모르겠고 범블이나 힌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친구를 찾는다고 어플 이용 목적을 설정을 하시면은 내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을 매칭시켜 주는데 그 친구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화 나누기 좋은 친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많이 친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금 파티 같은 거 싫어하시고 1대1로 좀 만드는 게 좋다, 나는 조금 조용하게 1대1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힌지, 범블 같은 소개팅 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서비스는 유학원 서비스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학원 등록할 때 보통 유학원 많이 사용하시죠. 유학원에서 항상 자기들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그 어학원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더 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학원 직접 등록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원 이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학원이 가진 정보력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용한 것은 SOS 유학원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토론토에 본사가 있었어요. 제가 맨 처음 토론토로 어학원을 다녔었고, 토론토 본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 도착한 날 캐나다에 대한 정보라든가 간략 브리핑 같은 걸 들었거든요. 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잘 답해주세요, 유학원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베이스 캠프 하나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유학원을 이용하면은 또 제가 있던 유학원에서는 주기적으로 한식 파티라든가 외국인 친구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파티 같은 걸 한 번씩 해주셨거든요. 저도 항상 빠짐없이 불러주셨는데 한 번 나가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쨌건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하니까 SOS 유학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유학원도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괜찮은 데로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캐나다 쪽에 지사나 본사가 있는 유학원 추천드리고, 제가 이용했던 SOS 유학원 같은 경우는 캘거리랑 토론토에 지사가 있어가지고 전 두 곳 다 이용했거든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학원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SOS 유학원에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 거기서 되게 막 도시에 있는 이벤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많이 올려주세요. 할인받는 정보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거기 팔로우 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